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안재영입니다. 나이는 20대고 중계를 듣지 않아도 사람들 반응만 봐도 어느 정도 상황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옛날부터 국어 참 좋아했습니다. 책 읽기도 좋아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안재영입니다. 나이는 20대고 야구를 본 지는 20년이 좀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바뀐 이름인데 옛날 이름 주간야구 5회를 2016년부터 듣다가 지난 3월 6일부터 정식으로 반말야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재영 씨, 야구를 좋아한 지 이제 굉장히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나이 20대인데 20년 거의 다 됐다라고 하셨는데,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야구는 2001년부터 즐겨 봤어요. 그 당시에는 뭐 기사를 찾거나 하는 깊은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면 야구가 나오는데 뭐 어디가 이겼다, 어디가 졌다 단순히 그 정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같이 듣다가 좋아하게 됐고 팀도 아버지가 좋아하신 롯데를 함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구의 어떤 매력이 재영 씨를 야구에 빠뜨리게 된 걸까요? 저는 소리가 많이 나는 경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는 타격음이라든지 뭐 양궁에서 화살 쏘는 소리 이런 어떤 소리가 많이 나는 종목들을 좋아했는데 근데 중계를 주로 하는 구기 종목이 그러니까 구기 종목 중에는 야구가 제일 소리가 많이 났던 거죠.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고 요즘에 생각해보면 어떤 상세한 규칙을 알고 나서는 중계만 들어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 야구장에 직관을 갔을 때 중계를 듣지 않아도 사람들 반응만 봐도 어느 정도 상황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5시즌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구 주간 야구에 이제 듣는 야구. 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새내기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팀 듣는 야구에 합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네, 순철이 형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올 2월에 제가 공부하던 게 끝이 났는데 딱 그 날에 결과 나온 날에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섭외를 해주셨어요. 뭐 이전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재미있을 것 같아 보여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고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듣는 야구 멤버가 아닌 게 청취자로서 듣는 야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멤버로 참여하게 됐을 때의 듣는 야구의 매력, 각각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청취자로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주제나 이야기가 좀 자유롭다는 점이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방송국이나 언론사는 좀 일반인들이 참여할 일이 적기도 하고 매체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영향을 받잖아요. 주간야구에 기자님들 나오실 때 언론사 소속돼 있으면 얘기를 강하게 못 하시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솔직한 이야기를 어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들으면서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청취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에 합류하고 나서 몇 주 안 됐지만 우선은 제가 아는 분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랑 정기적으로 야구라는 또 즐거운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주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고 저희 단체 채팅방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런 데서 응원도 받고 하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팬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야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자, 밖에서 듣던 반말 야구와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참여하게 된 안에서 듣는 반말 야구, 안에서 참여하는 반말 야구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반말야구가 지향하는 방향이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뭐 야구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듣기만 할 때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되게 수다 떠는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저는 어떤 야구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의식적으로 매일 네이버 기사 인기 순으로 보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방송 주제 올라오면 방송 1시간 정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 좀 정리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그래도 말을 이어나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야구에 대해서 제가 내공이 딸리는 거지만, 아무튼 근데 참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다. 참 중간에 클립 내용 중에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야구 열정은 가득한 이런 거 있는데, 저 빼고는 다 전문성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이게 코너 제목이 반말야구인데 제가 이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막내다 보니까 네. 반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쉽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쉽지 않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멤버들에게 수시로 반말을 하지는 못해도, 근데 제가 흥분하는 주제 혹은 화가 나는 주제 이런 게 있으면 반말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멤버 중에 혹시 그러니까 반말야구 멤버 중에 혹시 반말하고 싶은 멤버가 있을까요? 반말하고 싶은 멤버요? 글쎄요, 반말하고 싶은 멤버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크게 질러야 되니까 제일, 네, 나이가 많으신 현주 누나. 노현주 씨. 네. 알겠습니다. 이 파일은 고스란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신 얘기도 했는데. 자, 앞에서 이제 롯데자이언츠 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롯데에 대한 그런 응원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사실 92년 이후로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문제점, 팬으로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점은 팀의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롯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자이언츠는 선수들이나 어떤 코칭 스태프만 봤을 때는 좀 비교적 모범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런트는 항상 구설수에 시달립니다. 자, 시즌 중에는 감독한테 압박을 넣는다고 문제가 되고요. 직후에는 감독은 밥 먹듯이 바꾸는데 프런트, 사장, 단장은 철밥통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브리그는 연봉 협상이 항상 잡음이 나오고요. FA는 제대로 못 잡고, 하여튼 프런트는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롯데라는 그룹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롯데, 그러니까 자이언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애정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응원의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매년 3월이면 지인들이랑 신나게 즐겁게 야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6월이 되면 거기서 신남이 좀 빠지고요. 8월이면 야구 얘기가 나올 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11월까지 야구 얘기를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욕을 하다가도 개막전이 다가오면 설레고, 또 야구장에 가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시리즈 진출하면 응원석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할 테니까 정말 우승하는 모습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언츠 파이팅! 네. 이 주간 야구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게 될 듣는 야구에서 이제 반말 야구에서 활약을 하실 텐데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우선 자이언츠 팬으로서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이언츠 팬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신 있게 좀 당찬 말을 쏟아내는 그런 캐릭터,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악플이 달리면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검열을 받지 않는 것이 이 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떠들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과목 가르치시나요? 네, 국어 교사 하고 있습니다. 국어 교사. 이제 신입이잖아요. 네. 신입 교사로서의 각오도 듣고 싶어요. 갑자기 좀 진지해졌는데, 아무리 훌륭한 위인도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 뒤에는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저의 한마디가 아이들의 잠재력을 터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남은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돕고 싶습니다.